에게 맹장 수술 받을래? 정유라에게 승마 배울래? 아마 그 얘기로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또 특집으로 우리 정유라 씨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화면 좀 조정이 되시고 있으십니까? 그래요. 오케이. 예, 지금 오늘 목요일 특집 누구나 전국에서 누구나 뭐 사실 잘 알고 계시는 정유라 씨 우리 멸콩 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도 이제 전화로는 뵈었습니다만 오늘 직접 뵙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오면 항상 저 이렇게 악수 한번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예. 참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또 언론에 또 장식하고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5월 8일 어제 어버이날 네. 아이 생일이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첫째 생일. 첫째. 지금 아이가 세 명. 세 명이죠. 지금 싱글 맘으로 아이 셋 기르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좀 감사하고요. 좀 그러면은 아이 셋은 누가 지금 밖에 아이 혹시 우리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애기 오늘 학교 가는 날이에요. 그래요? 학교 갔어요. 그렇구나. 아침에 다 보내놓고 여기로 왔죠. 그랬구나. 네. 저희 또 학교도 가고 딱 아이들 학교 갔다가 보내오는 사이에 또 나오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좀 근황이 좀 어떠셔요? 건강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 셋 돌보기 참 어려운 그런 제가 엄마로서의 그런 고충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엄마로서의 고충은 사실 애들이 너무 말 잘 듣고 애들 그래요? 착하거든요. 그래서 별 속 썩이고 막 그런 일은 잘 없고, 음흠. 네, 애들이 착해서 음흠. 다행히도 제가 애들 보고 있는지 애들이 그렇구나. 착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좋은 딸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들들은 엄마한테 잘 듣더라고요. 아유, 또 겸손한 말씀입니다. 사실 정유라 씨, 사실 지금 본명은 정유연 씨인 거죠? 원래 유연이었다가 유연이었다가 유라로 개명을 잠깐 했다가 음흠. 사건 터지고 막 하니까 이름 난 더 이상 쓰기 싫다. 쓰겠어. 근데 개명을 하더니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싫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간 예전 거거든요.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지금 나무위키를 한번 찾아보면은 수상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정유라 씨가 무슨 뭐 부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제가 그래서 예. 메일을 보냈어요. 아시안게임위원회가 음흠. IOC거든요. 거기다가 니네가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내 메달을 박탈시켜라. 음흠. 나 이 소리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아니면 2014년 아시안게임이 지금 승마 마지막 금메달이거든요. 뺏어라 그냥. 예. 나 이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수상에 문제 없고 해서 뺏을 이유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기록을 보면은 정유라 씨 아시안 게임 개인 성적이 전체 32명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점수였고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4명 중에는 3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4명 중에 3명의 성적을 합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을 가리는데 그 금메달 하는데 애초에 제 결정적인 성적이 역할을 없었으면 했던 것이죠. 그때도 은메달을 땄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동네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 대회인데 그럼요, 제가 예. 실력 없어가지고 누가 봐도 말이 좋아서 왜냐면 일본 선수들이 저희보다 훨씬 좋은 말을 타고 그렇죠. 오거든요. 예. 일본의 스폰서들이 커가지고 예. 걔네들은 역사적이고. 올림픽 나가는 말들을 타고 나오는 애들이라서 걔네들이 근데 제가 진짜 실력 없었는데 제가 5등하고 이랬으면 당연히 먼저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겠죠. 저는 되게 의외인 게 저는 나라에다 메달을 갖다 줬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네. 자학한 자살 행위를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데 네. 이 문제를 갖고 대한민국 야당에서 실력 없는 애가 메달 땄다 이러니까 네?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조민한테 맹장 수술 받을래. 우리 정유라 씨한테 승마 배울래. 답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가짜 의사 타이틀 그거는 진짜 조민 씨한테 그러니까 본인
소송도 지금 하나 다 취하했던 것이고 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 하면서 이 마장 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압도적인 진짜 성적을 후회해요. 거뒀죠. 전 진짜 제가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이 메달을 불태워야겠다. 진짜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생각까지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메달을 찾아보니까 네. 메달이 말한테 줬던 메달이 있고 저한테 줬던 메달이 두 개예요. 이렇게 말도 받아야 되니까 말 여기 그렇구나. 머리에 오늘 처음 달아준 거랑 알았네요. 예. 저한테 줬던 메달이 있는데 저한테 줬던 건 있는데 말한테 줬던 게 분실됐더라고요. 그래. 저도 압수수색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아, 메달도 집에 엄청 많았거든요. 예. 100개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다 오. 사라지고 그래요. 대통령배부터 해서 뭐 그 우승 기록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조작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제가 대회를 나갔던 시기 중에서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때도 있었는데 있었고. 그때도 조차도 조작이었다고 하니 뭐 그렇죠. 결국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뇌피셜로 하다 보니까 체육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00m 제가 뛴 기록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땄다. 음. 삼성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말입니다. 제 말이에요. 예. 저는 삼성말을 타고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 말을 독일에서 잠깐 타고 어허. 아 나는 빠지겠다. 난 이거 하기 싫다. 어허. 난 빠지고 한국 갈게. 너가 너희들이 선수 뽑아서 알아서 해. 음흠. 하고 전 들어올라 그랬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고. 왜냐면 저가 아기가 그때 있었는데 아기가 그때 완전 깐난쟁이였어요. 그래서 해볼래 해서 왜냐면 제가 최연소 메달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해볼래 해서 저는 이 지원이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영장 실질 심사 때도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판사님들도 정의로운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본인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하고 다행히 또 아이들도 엄마 말씀 잘 듣고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제가 국힘에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아 이빨이 빠졌거든요. 보이시면? 송곳니가 빠졌어요. 아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빨을 하도 갈았더니 지금 우리 정일호 씨가 나왔더니만 또 우리 후원하는 의미에서 슈퍼챗이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 정일아 씨에 대한 어떤 후원 계좌 밑에 이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은행 후원 계좌 4648-01011-12439 국민은행 정유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원 계좌 저희 괄호 열고 멸콩해서 팍팍 쏴주시고 그러면은 또 정유라 씨 또 앞으로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사법적인 대응 고소 고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A영전님 또 우리 멸콩 TV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또 대담으로 돌아가면은 다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어머님 요즘 좀 건강이나 많이 또 편찮으시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오늘 저희 윤 대통령님 장모님이 가석방 되셨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게 거절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안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 치료는 어떻게 좀 못 내부에서 봐.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부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감 중이시다 보니까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게 아예 안 되시니까 진통제만 먹으면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 형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랬는데 저번에 거절을 해갖고 지금 또 넣었거든요. 지금 형집행 정지를 하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뭐 제가 맨날 가서 맨날 하죠. 저도 아주 죽겠어요. 태블릿 PC도 변신한테 넘어갈 뻔한 거 제가 뛰어가가지고 변호사 잘라내면서 뺏어오고. 그렇구나. 지금 어머님은 어디에서 지금 수감 생활? 청주 여자교도소. 저도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총 5시간 걸리거든요. 청주가 뭐 크게 봤을 때 수도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보면은 참 결코 가깝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운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가 차가 없어서 맨날 소카라고 소카에서 소카 빌려가지고 아침에 그렇구나. 갔다가 렌트해서. 이제 저녁에 왔다가 차 반납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들겠네요. 참 여러모로 지금 아이 셋 기르시면서 또 생활고도 뭐 사실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양육비를 애 아빠한테 안 받아요. 이게 안 받는 이유가
안민석이 예. 옛날에 저희 집에 검은 돈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초반에 예. 사건 예. 초반에. 그래가지고 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근데 맞다. 강도가 예. 들었는데 제가 그때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음. 얘가 나가는 거예요. 음. 나가서 칼을 2방을 맞았어요. 아. 이재명 여기 요만큼 예. 찢어졌잖아요. 걔는 등에 이만큼이 찢어지고 어. 하나가 박힌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얘가 그래서 과다출혈로 애가 죽을 뻔하고 그때 당시 저희 집 복층이었거든요. 2층에서 맞아요. 피가 막 이렇게 쏟아져서 어. 정말 그 응급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 솔직히 그 죽을 것 같다. 강도 살인 미수로 그 10년 범죄를 받았어요. 10년도 적다. 응. 거의 살인 미수인데. 예. 애가 살긴 살았으니까.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게 근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걔가 저한테 너 같으면 너랑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어. 얘기하면 저한테 이혼하자 그래서 음. 알았다. 그랬더니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근데 미안한데 영역비 좀 줄 수 있어? 이랬더니 나 칼 맞아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러는데 저희가 걷다 대고 돈은 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칼 맞은 건 칼 맞은 거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은 공동 책임이잖아요.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일을 그걸 진짜 못해요? 진짜 못 집에 있는데요. 진짜로. 집에 예. 있어요? 참 속상하네요, 진짜. 폐를 다쳐가지고 그때. 이게 깊이 신부가 찔리면서 그랬구나.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뭐 압류를 걸고 그래봐야 변호사님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좀 그렇고 음. 그게 의미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버는 돈이 없으면. 그래요. 참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 셋 기르는 싱글맘으로 지금 어떤 정상적인 직업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애들 아빠로부터 양육비도 참 청구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이제 때 양육비는 민석이가 줘야 돼요. 저한테. 안민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네. 해서 정말 참 정말 이걸 어떻게 참 안 그래도 그제 그 안민석 뭐 조금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안민석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리가 그 사법적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지금 아이 셋은 뭐 옆에서 봐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있으셔요? 뭐 옛날부터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시던 분이 그래도 돈 안 받고라도 막 좀 도와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일단은 제가 가족들이랑도 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혼자 키우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가족들이 귀신같이 연락이 다 안 되더라고요. 뭐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 사촌 언니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장시호 예. 네, 저는 걔한테 신경도 쓰기 싫은데 왜냐면 얘한테 신경 쓰는 순간 지금 이재명이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렇죠. 아침에 민주당에서 틀었대요. 그렇죠. 예. 저는 아침에 여기서 봤습니다. 신경 쓰는 장경태가 드는 거 봤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폭풍의 눈이 또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집안에서 벌어진 거 제가 얘 잡으러 또 가야 되는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참 그래요. 뭐 사실 저도 뭐 직업이 법조인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승마 관련돼서 뭐 요즘 승마도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급 스포츠지만 수요가 상당히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승마 관련되는 레슨 프로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자격정지라고 돼요. 자격정지라서 네, 자격정지예요. 그걸 풀 수 있는 지금 풀 수 없고요. 풀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바닥에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약간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그 특히 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형을 받거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닥에 좀 좌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게 자격정지라고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자격정지를 풀고 그렇게 해서 뭐 정유라 승마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그걸 푸는데 또 1차적으로 돈이 들 거고 그리고 그거야. 2차적으로 제가 예. 아카데미를 뭐 하고 이것도 다 사실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에 꼴 보기도 싫어요. 또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말을 또 건드렸다가 비슷한 이슈가 또 생길까 봐 저는 더 이상 박 대통령님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아하. 그렇고 더 이상 누가 남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라서 저는 뭐 위험하더라도 내 목 하나 위험한 거야 뭐 괜찮지만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조민 씨를 보세요. 조민 씨는 그렇게 자기가 해서 엄마 실형 4년 받았지 않습니까? 아빠 조국 실형 2년 받아서
뭐 외고 들어갈 때 제가 시험 치고 들어갔습니까? 외국에서 살다 왔던 전형으로 들어갔지. 고대 생물학과 들어갈 때도 사실 수능 안 쳤잖아요. 대학원 들어갈 때도 사실 서울대 의대 합격할 뻔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지금 나와가지고 인스타 스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 선상에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민이 저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자유우파 진영에서 정유라 씨를 좀 더 지원해주고 또 본인이 승마로 당당하게 저는 걔랑 근데 똑같은 애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긴 부당한 제가 거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조국이 어떤 존재냐. 조국이 저는 맨날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미친년들의 테리우스 오빠라고. 음, 그러니까 자꾸 앉아가지고 잘생긴 척하면서 머리나 이러고, 쓸어 예, 넘기고 정상적인 사람은 조국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남자에 미친 애들이 저렇게 조국 쫓아다니면서 물티슈로 차 닦아주고 이게 뭐 그 정유라 씨의 입담이 뭐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사실 누구든 자기 전공을 살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다시 한번 좀 존재감을 나타내고 저는 싶었을 이 텐데.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좌파들이 저거 봐라 이럴까 봐 하기 싫은 거예요. 음, 저는 이 진영에 도움이 되고 싶지 누를 끼치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아직도 제 빚 만약 다 까고 우리 애기들만 키울 수 있을 정도면 저는 거기서 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학위를 되찾고 싶거나 재산을 되찾고 싶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저는 빚만 까고 저희 애기 돌볼 수 있고 어머니만 나 모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다 내려놨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저조차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민 보고 지랄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굳이 우파 진영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막 말을 그렇게 엄청 열심히 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미 몸이 굳었죠. 그러니까 직접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골프 프로 은퇴하고 나서 골프 레슨 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로 해서 특히 저희 그 자유우파에 계시는 분들 또 승마도 좋아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승마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네요. 어떤 그런 분들의 또 이렇게 지금 같이 도움을 승마계에 해서 가장 잘 나가는 라이징 스타가 누구냐면 안민석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했던 애 있잖아요. 걔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걔를 밖에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얘네 집안이 되게 이상한 게 얘가 저 때문에 아시안게임 선발전에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안민석을 비운의 스타라고 말하면서 얘를 엄청 챙겼어요. 근데 얘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그래서 결국 다음에 선발대 나갔거든요. 근데 안민석이 자카르타까지 따라가서 얘랑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민석은 그 지난 20대 국회에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데 근데 결국 걔네 아버지가 이상하게 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깡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민석이 본인 북콘서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 엄마가 태블릿 쓰는 걸 봤다. 이 소리를 그 인간이 뭐랍니까? 맞잖아요. 제가 안 그렇죠. 봤다는데.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참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장시호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 불렀다라고 해서 장시호하고 또 유라 씨 DNA 검사까지도 했었잖아요. 저는 DNA 검사를 몇 번을 사실 박 대통령 측에 얘기를 했어요. 네. 하자 이거. 너무 이 소리 많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무답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또 이거 조작됐다 할까봐 아예 영상을 틀어놓고 둘이 피 뽑는 걸 찍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뭐 씨를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딱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 딱 보면은 누워 있는데 보면 아이고 네, 성격도 보면은 딱 박 나오잖아요. 대통령님 보시면 엄청 차분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건드리면 무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격부터가 이미 너무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스를 하고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꾸미고 그리고 무슨 뭐 안데스 고원 있는데 가는데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뭐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 가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했는 거를 가지고 각종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쓰레기 같은 일들을 얘기를 국민들 앞에 쏟아낸 인간들 사법부의 철퇴가
지금 준비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민석 같은 애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김희겸 이런 애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민석이 만약 이걸로 감옥을 가서 안민석이 진짜 패가 망신을 한다 음. 이러면은 이 국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안 생겼을 텐데 음. 거짓말했던 애들 박영선, 추미애, 안민석 뭐 다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지금 70억짜리 빌딩 샀잖아요. 그렇죠. 예. 김어준이 누구냐? 김어준이 저랑 박 대통령님 사생아서를 얘기를 그렇죠. 하고 아까 우리가 이슈를 좀 나눠서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민석 민주당 의원 재판 넘긴 이야기 한번 좀 해봐요. 제가 얘를 재판 넘기기까지 이걸 고소를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검수완박되면서 고소고발해놔도 진행이 안 됐는데 2년까지 걸렸다고요? 예. 아하. 어준이든 같이 했는데 아직도 안 넘어갔어요. 예. 저 아주 진짜 너무 답답해서 맨날 전화하면은 아직입니다 하고 음. 끊고 맨날 이러는데 안민석을 고소했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내용, 고소 사실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300조 얘기를 처음에 그렇게 넣었는데 음. 난 300조라고 한 적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네 300조라고 안 했으면 1원이라도 찾았냐? 음. 그랬으면 내가 얘기 안 할게. 찾았어? 그랬더니 못 찾았대요. 그럼 못 네가 할 말이 찾은- 뭐가 있니? 네, 제가 그때 제 기억하기에 안민석이 그 무렵에 2016년부터 해서 300조 찾는다고 하면서 나라 돈 본인의 써가면서 주장은 뭐였냐면 300조가 있다고는 안 했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각하의 이제 이자금. 이자금이 300조인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다 이랬지 네 돈이 300조라고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네. 그러면서 독일에 그거 찾는다고 하면서 2번인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에서 심지어 거의 찾았다 그랬어요. 찾았다고 했고 그것도 독일 검찰한테 확인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독일 검찰에 연락을 해서 난리를 쳤거든요. 니네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내 전 남편 칼 찔렸고 너네 이거 어떡할래? 내가 너네 소송하면 괜찮겠냐? 이랬더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 조사를 하도 그쪽에서 난리를 쳐서 우리는 조사를 했을 뿐이다. 안 나와서 사건 다 덮지 않았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민석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검찰로부터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 있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와서 비자금을 근데 민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민석이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에 뭘 알겠냐? 누가 어디서 얘기한 거 주소 듣고 와서 얘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난 죄가 없대요. 말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말한 사람이 데리고 와라. 걔를 잡아 죽이겠다. 그렇지. 그랬더니 말한 사람 얘기를 못 한대요. 장난하는 거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저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제가 안민석에 대해서 8년을 일을 갈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를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일단 처벌을 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청구를 어떤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경우 그 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라고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허위의 사실이었어. 이번처럼 검찰에서 독일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않고 뭐 했는데 그걸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확실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게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또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만 검찰에 확인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그쪽에서 난리쳐서 조사하라고 난리쳐서 본인은 조사를 했을 뿐이래요. 나라 뒤집혔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봤더니만 무슨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가 독일 검찰에 가봤더니만 그렇다라고 확인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덜란드에 6개월을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맞다. 네덜란드 그 경찰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가 난리가 날 일이냐고 너 메달 네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거라고. 뭐가 문제냐고. 니네 나라는 메달 따도 대학 안 보내주니에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할 말 없어가지고. 제가 뭐 삼성 뒤통수 쳐가지고 삼성한테 말을 받아먹었대요. 이랬더니 걔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시 이제 그 안민석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안민석 뭐 국회의원 현직이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도대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왜 재판에 그토록 늦은 겁니까? 고소 고발이라는 제가 진행 과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음. 받았는데 처음에 저도 돈이 음. 없으니까 이게 저희 건물 다 넘어가고 그렇죠. 지금 강남에 있던 먹고 사는 게 건물. 팍팍해지고 예. 저도 계속 저한테 소송이 계속 휘말렸거든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음. 저한테 재판이 진짜 계속 있었고 그럼 저도 어떻게 이거 지면은 내야 될 돈이 음흠. 말도 안 되게 많은데 난 못 내는데 애는 키워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붙이고 어머니한테 변호사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음흠. 제 이 모든 게 다 빚이 돼서 쌓여버린 거예요. 음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이 변호를 도와주겠다 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는데 이분이 이슈만 딱 빨아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사건은 그냥 그대로 이게 남아. 떠버린 거고. 근데 제가 이걸 떠서 던져놔서 여기서 사건이 닥치면 그냥 이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제가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변호사를 분을 비용을 데려다가 선임해서. 집어친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가 무료 변론 해준다 그러면 이 생각부터 들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요. 변호사들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고소고발 다 한다고 해놓고 자기 이름 팔고 쏙 빠져버리면은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금 고충을 좀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는 건 언제였죠? 접수한 거 꽤 됐죠. 2년. 2022년 정도 됐던 겁니까? 2021년 2년 이 사이에. 아, 그랬구나. 그럼 거의 2021년에 했으면 2022년, 2003년 거의 만 2년 가까이 걸쳐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미안하다, 좀 합의하자 그런 것도 있을 법한데 안민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민석이 진짜 꼴값인 게 저한테 제가 안민석한테 제가 송영길 녹취 달라고 발악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녹취를 따긴 땄어요. 송영길 녹취를. 그래서 제가 그걸 검찰에다 보내려고 했었고 근데 그 전에 뭐 구속돼가지고 뭐 그럴 일까지는 없었는데 송영길. 네, 안민석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너한테 개인 인간적으로 미안하긴 하대요. 근데 너한테 사과는 못 하겠대요. 미안한데 사과는 못한다? 네,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국 같은 놈이구나 이재명 같은 놈이구나 하고 그런 놈이 그런 짓 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래요. 그렇다고 무슨 저한테 자기 보좌관을 만나서 걔한테 사과를 받으래요. 말을 걔가 했어요? 걔한테 사과를 왜 받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우리 집 개 보낼 테니까 걔한테 하라고 사과. 이 장군 몽군이네요. 그러면은 안민석이 자기 보좌관 보내서 사과할 테니까 뭐 하면 그런 제안을 해왔더랬었어요. 네, 지금 검사 TF에 있는 그 남자 이름 뭐지? 말 겁나 더듬는 사람 있거든요. 그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안민석 비서관을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좀 나 우리 집 개 보내겠다고. 집에 혹시 강아지 기르세요? 네, 한 마리 키워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루나예요. 루나? 네. 아, 그렇구나. 뭐 약간 격가지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제가 유라 씨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가서 글에 제가 댓글도 남기고 했는데 봤더니만 본 계정은 정지당했어요. 정지가 분열기 때문에. 돼서 부계정을 봤다라는 그런 글을 봤었는데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김준혁 변태라고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수원정에 공천 받아가지고 이번에 배치단 수원성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재명을 정도 대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원성을 여성의 어떤 몸에 빗대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게 조국도 여자 무덤 보고 그렇죠. 무덤 보고 여자 젖가슴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 걔네들은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 특히 어떻게 보면 동문이기도 한데 이화여대 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했다라는 그런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변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변태라 그랬어요. 아, 아니 그 변태 보고 변태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성 어, 1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그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남을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정지가 된 게 아니고 이른바 개딸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네. 공격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 측에 그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정지된 것이스로 강하게 이렇게 추정되는데 뭐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글에 대한 누군가 신고를 겁나 했겠죠. 그러니까 어, 빠르게 정지가 된 거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때 페이스북 코리아도 웃긴 게 검토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음,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음, 근데 검토를 올리는데 최소 3일에서 길면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검토 올린 지 지금 열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직도 안 검토 풀려요? 중이에요. 어, 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따지지. 근데 음. 검토 중이니까 그럼 지난번에 페이스북은 그 팔로워나 이런 분들이 얼마 정도 됐다는 거예요? 5천에 친구 5천 정도. 친구 5천. 아, 친구는 맥시멈으로 그냥 채웠고. 페북 포기했어요. 이제 자꾸 정지 먹여서. 어, 아, 진짜 스트레스 어, 받아서 그냥 유튜브 커뮤니티에 계속 써요. 그렇구나. 네. 지금 봤더니만 그 새로 만들었던 그 부계정, 부캐라고 했던데 부계정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좀 부계정을 쓴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음. 좀 친구 요청 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혹시나 우리 그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그 우리 동그랗게 우리 돋보기 된 데 딱 누르고 정유라 치시면은 우리 유라 씨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친구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찾게 된 앞으로 이제 고소고발해야 되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 글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지금 밑에도 나오고 있죠. 후원 계좌 국민은행 4648 01011-12439 정유연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우리 뭐 슈퍼챗 쏴주셔도 좋겠지만 바로 이 정유라 씨 계좌로 또 후원해 주시면은 또 지금 향후에 또 정유라 씨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에 넘겨져서 최근에 첫 재판이 열렸었죠. 네. 거기 가서 죄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공소사실 부동의하면은 그러면은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 나가신다고 하셨고, 네, 어, 나가실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뭐 제가 가장 핵, 그날도 안 갔던 이유가 있는 예, 게 예. 그날도 변호사님이 다른 쪽 이제 선고 음, 공판이 있어서 선고 공판 미안한데 가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 혼자 갈게요 이랬더니 너 혼자 가면 진짜 안민석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안 된다. 저를 아시니까 네 안민석 뒤통수에다 대고 쌍욕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일단 가지 마라. 가도 같이 가자 이러셔가지고 어, 네 하고 그냥 안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민석 엿소리 했더라고요. 저 그 어. 뒤에 앉아 있었으면 참나 이러면서 민석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거라도 했을 텐데 너는 제정신이 언제 돌아오니 이러면서 공천 떨어지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소리 했을 텐데 약을 아, 먹어 병원을 가 이랬을 텐데 참 우리 그 A영전님 똑소리 나는 유라양 이렇게 돼 있고 또 한님도 뭐 재미있는 말씀 주셨고 TLS님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러시아 글입니까? 예, 예, 변호사님 성우 같네요라고 했는데 전 뭐 부모님한테 받은 목소리라서 감사하게 네, 받고 목소리 너무 있습니다. 좋으시네요. 그래요. 우리 자유우파님, 꽃사랑님 반갑습니다. 또 자유우파님 반갑습니다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두 분 나누는 대화가 편안해 보입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님 별일 다 겪으셨네요라고 지금 하셨는데 저도 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사실 군데군데 가슴이 먹먹한 그런 경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거는 구속 허위 사실 적시로 모욕의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구속도 사실 되는 사안입니다. 아마 변호사님이 그래도 또 끝까지 잘 수사 의견도 내주시고 해서 기소가 된 것 같은데 안민석 정말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라고 하는 우리 정유라 씨의 말씀
세게 저는 듣지 그냥 않으면은 정신을 차려서 될 일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쩐 되면 병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유라 씨뿐만 아니고 윤지호 근데 웃긴 게 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 안민석이 본인 입으로 지발이 저려서 얘기하는지 어. 모르겠는데 장시호가 석방되는 날 지가 집에 안 갔대요. 왜요? 몰라요. 근데 지가 본인 입으로 어. 장시호가 석방되는 날 제가 집에 안 갔는데 마누라가 장시호 보러 간 거냐고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얘네 검사랑도 이 짓을 하더니 민석이랑도 함 했구나. 아이고야 참 그 정신 세계. 안민석의 끝은 어디인가 아. 윤지호부터 시작해서 장시호부터 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5선씩이나 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정신 마인드셋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요. 아마 그래서 진짜 지금 신기한 게 윤지호가 조국 딸 인스타에 들어가서 힘내세요 이러고 댓글 남기고 있잖아요. 둘이 잘 놀아요. 정말 조민이 신기해요. 힘내야 자기도 정당화되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동병상련입니까? 애들이 저는 진짜 그런 정신 나간 애가 저한테 와서 힘내라고 그러면 차단해 버리거든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내가 자식이 셋인데 이 생각에 저는 진짜 미친 사람이 와서 저한테 힘내라고 그러면 그냥 차단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뭐 우리 청소년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만 뭐 본인들끼리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광란의 시기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 광란의 시기 속에서 또 그때는 사실 지금도 젊으십니다만 그때는 정말 깐난쟁이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정말 그런 사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조국이 사건 막 자기 딸 사건 터졌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우리 애기가. 저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 걔 나이를 안 넘었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마누라 정경심 교수가 이제 조사받으러 나올 것 같으니까 법무부 훈령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그 언론 보도를 공정한 언론 보도 지침 뭐 이런 거 있는데 수사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앞에서 포트라인에도 안 세우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서 그 1호 수혜자가 자기 부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부를 때도 뭐 지하로 불러가지고 얼굴도 내지 않았는데 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덜란드에서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네덜란드에서 그때 뭐 체포되고 뭐 하고 있을 때 아이 데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했을 때 이렇게 손에 수갑 친 모습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서 다 공개했었는 거 아닙니까? 조민의 인권은 인권이고 정유라의 인권은 인권도 아닙니까? 저한테 제 그 전 남편이 칼 찔렸을 때 기자가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카메라 들이밀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야, 국민의 알 권리만 있고 너가 나한테 하는 이렇게 선을 넘는 언론의 자유까지 내가 너 이걸 이해해줘야 되는 거냐고. 그렇습니다. 그 좌파들은 자기들의 인권만 인권이고 북한 사람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고 자기 진영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개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택적 정의를 가진 사람들. 좀 전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얘네들이 너무 웃기는 게 이제 와서 저한테 윤석열이 과했죠? 이런다니.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더 과했잖아요. 제가 막 이러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착각하는 게 윤석열 띄우기를 한 건 좌파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박영수였지. 박영수 지금 감옥 갔지 않습니까? 받아서 뭐 지금 나왔지만 보석으로. 전 얘가 보석으로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정유라 씨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면서
지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 검수완박해버려야 되고 그때는 특검뿐만 아니고 우리 조국이 그 법무장관하고 할 때에 민정수석하고 할 때 어땠습니까? 검찰 특히 중앙수사부, 대검 중수부 이런데 최대한 활용하고 인원 줄일 때도 거기 느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들한테 검찰의 칼날이 오니까 검수완박한다고 검찰을 없애버리고 이제 또 계속 수사를 하니까 22대 국회가 되면은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다는 이런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진짜 어안이 벙벙해서 어. 아니 박영수 그럼 뇌물은 누가 줬냐? 대장동에서 그 돈 대장동 나온 거 받았어요. 아니냐? 맞아요. 예. 대장동 누구 건데? 니네 거잖아. 어. 그럼 니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에 뇌물을 받은 특검 자체 박영수가 있는데 그 박영수가 뇌물을 받아서 지금 갔는데 그러면은 문재인의 당선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럼 문재인부터 날리고 돈 준 이재명도 날리고 그리고 문재인이랑 쟤 보고 맨날 병신이라 그러잖아요. 맨날 윤 대통령 니네 엄마가 깜빵 보낸 사람 좋다 한다고. 저는 얘네들이 이 말을 하려면 조국이랑 문재인 저한테 와서 머리 받고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걔네 둘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광풍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이런 얘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제 지지부진 그저 이제 사면은 됐습니다만 완전히 정치적으로 복권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여전히 대구에 유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또 정유라 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의 홍위병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민석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박 대통령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대통령님이 설령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도 저는 그 오해를 풀고 싶지 대통령님이 막 원망스럽거나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박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오해는 정말 풀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이미 사건 자체가 저희 엄마가 내가 다 했어 해도 박 대통령님이 풀려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대통령님의 혐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혐의에 끼워 맞추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거기서 내가 다 했어 해도 그냥 엮여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저희 엄마가 할 수 있는 스탠스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안 했다. 대통령님도 안 했다.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특검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저가 그때도 저는 어머니 딸이었잖아요. 이건 특종인 것 같은데요. 특검이 회유했다는 거네요. 저희 엄마한테 이거 대통령이 다 시켰다 하면 2, 3년이면 나온다. 위계에 의해 협박받았다고 하는데 삼성 똑같이 나올 거다. 그 특검 누구가 그런 회유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검사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고, 예, 근데 검사 중 한 명이었고 박영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2, 3년이면 나온다.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어머님한테 네. 했다는 거네요. 야, 이거는 그래놓고 또 특검하자는 건 또 무슨 소리인 겁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것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쟤네에서 할 리가 없나. 근데 지금 이화영이 헛소리하는 또 그렇죠. 맞대잖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200석 나왔으면 니네 이화영 강간당해서 임신했다 그랬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참 우리 영님, 정유라님 배짱도 전투력도 최고네요라고 얘기를 했고 아스트로김님 의원직 마감되기 전에 비즈니스 타고 캐나다 가서 잡아오는 게 편할 텐데라고 해서 윤지호 잡아오는 거 안민석이 책임지라라는 그런 취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티얼스님 이재명하고 같은 병원으로 이재명 서울대병원입니다. 함부로 서울대병원 못 가요. 뭐 거기 좌파병원이라 못 가요. 갔다가 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갑성님 또 정유라 국민의
진보다 전투력 투쟁 최고입니다. 화이팅 했고 참 그렇습니다. 특검이 최순실 씨 어머님을 직접 그렇게 회유했다라는 회유를 해서 저희 측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박 음. 대통령님은 어쨌든 사면 받으실 거다. 언제가 됐든. 근데 어머님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원장님 생각 잘 하셔라. 나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거밖에 답이 없어 보인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회식 끝까지. 못한다. 음. 그럼 들어가겠다. 하셔서 지금 아직까지 저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좀 전에 이제 그 어머님을 어머님의 그 변호사님이 원장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머님이 그 유치원을 상당히 크게 했고 그걸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몬테소리 들여오시고 했었었죠. 하면서 그렇죠. 네, 성공을 굉장히 하셨다고 그렇죠. 알고 그래서 있어요. 다른 분들을 어머님을 원장님이라고 했고 실제 그런 박 대통령과는 뭐 별개로 몬테소리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유치원 초기에 그런 거를 상당히 잘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불리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프레임 자체가 저희 엄마가 박 대통령님을 조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박 대통령님 명백한 저희의 윗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윗분 옷을 사는데 그 돈 내가 낼 수도 있지 않나?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녀 우리 김정숙 여사는 그 관봉권 가지고 액세서리, 샤넬 옷 이런 것들 다 샀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막 기부했다라고 떴잖아요, 그 예. 옷을. 근데 그게 기부한 게 아니라 옷 패턴을 보면 옷이 좀 그쵸,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예. 그 패턴을 보면 옷이 다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샤넬 정부에서 옷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들어다가 빨리 기증하라고 예. 시켰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맞아요. 크게 나진 않았어요. 예. 근데 걔들 그러니까 언론을 다 컨트롤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잘 나타나지 않죠. 이게 크게 보면 사실 좌파를 지지하면 정말 정신병이 있는 거거든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를 지지한다? 이거는 전 진짜 솔직히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심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요. 참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으셨는지를 제가 좀 저한테 와서 아직까지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좌파 보면은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와, 우리나라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병자의 그 상한선이 너무 높아져갖고 병원에 있어야 될 애들이 풀려 있구나. 진짜 그 생각까지 한다니까. 참 그래요. 정말 영님 슬프네요라는 글을 올리는데 참 그 말씀 저한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얘기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뭐 앞으로 법원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